안녕하세요. 염초경입니다. 오늘 주제는 검진에서 진단된 유방결절 어떻게 해야 할까요?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통 건강검진 결과를 보면 이제 문장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다 어려운 말만 써 있어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 다 들어가 있는 게 치밀 유방이다. 그리고 이건 대부분 우리나라 여성들은 다 한 번쯤은 받아본 결과일 거고, 양성석회화라는 말이 들어있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간단히 설명드리고, 오늘은 결절에 대해서 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양측 유방의 낭성결절, 말이 어렵죠? 그리고 좌측 유방에 0.6cm의 결절 있으니 6개월 후 추적검사. 작년엔 없었는데 결절이 생겼네. 이거 뭐지? 걱정되셔서 이 결과를 들고 12월에 검사하셨는데 1월, 2월에 다시 이제 검사하러 걱정되시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게 어떤 의미인지, 주기는 어느 정도로 검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 보통 유방은 압박해서 찍는 유방 촬영, 내장을 하고 그리고 초음파를 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치밀 유방과 양성석회화는 보통 이제 유방 촬영에서 알 수 있는 결과거든요. 이거 잠깐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치밀 유방이란 제가 여러 번 항상 이제 강조해서 설명하는데, 이제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똑같은 4개의 유방 왼쪽을 이제 옆으로 사선으로 찍은 유방 촬영의 모습인데요. 이게 A 뭐냐면, A에서 보이는 이 전체 가슴은 대부분이 지방이라 전체가 까맣게 보이죠. 이거는 지방이 많은 유방이 이렇게 보이고, B를 보면은 여기 하얀 부분 있죠? 이 하얀 부분이 이제 유방 조직은 유방 촬영에서 하얗게 보입니다. 그래서 25% 미만일 때. 여기 보시면은 C 보면은 전체적으로 유방 조직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치밀 유방입니다. 유방 조직이 지방보다 많아서 전체 유방의 비율의 50% 이상을 차지할 때, 이때부터 치밀 유방이고, D를 보면 아주 심한 치밀 유방. 대부분의 우리나라 여성들은 C나 D에 해당돼요. 그래서 치밀 유방이 암에 더 많이 걸린다더라 그러는데, 맞아요. 치밀하지 않은 유방보다는 치밀 유방이 유방암 위험도가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은 유방 촬영을 하면 보통 A나 B 정도로 나오거든요. 서양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방암 위험도가 높으냐? 그렇지 않거든요. 유방암 위험도는 여러 가지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치밀 유방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치밀 유방인데,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혹이나 암이 생겨도 여기서는, 이 사진에서는 하얗게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서 D에서 만약에 1cm짜리 혹이 생겼다. 그럼 같은 하얀 음영이기 때문에 유방 조직에 가려서 안 보이는데, 그에 비해서 서양 사람들은 이런 유방 촬영에서 뭐가 생겼어도 바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치밀 유방일 때는 유방 촬영만으로는 작은 혹을 놓칠 수가 있어요. 물론 큰 혹은 보이겠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동양 여성들처럼 치밀한 유방에서는 유방 촬영만으로는 검사가 제한이 돼요. 그래서 항상 유방 초음파를 같이 해야 된다라는 의미고, 그래서 유방 검진 결과에서 치밀 유방입니다. 증상이나 다른 이상 소견이 있으면 유방외과를 방문하여 추가 검사를 하세요. 초음파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 치밀 유방 말고는 별거 없었는데, 이건 정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석회화는 없지만 석회화는 이 사진에서 보이거든요. 그 안에 혹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추가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유방의 결절이란 오늘 주제죠. 결절이라는 말은 어렵지만 여기 밑에 써 있어요. 결절, 혹, 멍울, 종괴, 종양 다 같은 말이에요. 유방에 혹이 생겼어요. 멍울이 만져져요. 결절이 있습니다. 종괴, 종양 다 어려운 말이지만 결국은 같은 말. 종양의 이 결절의 종류에는 분류를 나누자면은 낭성결절, 고형결절. 이거는 이제 무록을 다른 말로 하면은 낭성결절이에요. 안에 들어있는 게 혹이 있지만 안에 들어있는 게 액체일 경우. 그리고 고형은 단단한 혹. 그리고 또 다른 기준으로 나눈다면
혹이 있는데 단단한 혹 중에서 양성과 악성이 있죠. 양성은 우리가 이제 암이 아닌 유방에 생긴 종양을 양성 종양이라고 하고 악성 종양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암이죠. 유방에는 이 그림에서 보듯이 뭐 무록도 생길 수 있고 뭐 섬유선종 같은 뭐 양성 종양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암도 생기고 여러 가지 종양이 생기는데 뭐 검진 결과에서 작년에는 별 얘기가 없었는데 올해는 6개월 있다 추적 검사를 해라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대부분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너무 미리 걱정하실 필요 없기 때문에 오늘 정확하게 좀 결과를 잘 정확하게 아는 법을 알려드리려고 이런 주제를 제가 선택을 했고요. 그러면 유방 종양은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 보통은 그 안에 전문 용어들이 써 있기 때문에 6개월 후에 봐라 이제만 나오지 어떤 종양인지는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종양을 구분할 때는 이제 모양, 크기, 방향 여러 가지 기준이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종양을 분류를 해요. 그래서 이 종양은 그냥 놔둬도 되는 괜찮은 거, 이 종양은 조직 검사를 해야 되는 거, 이거는 암이 의심되는 거. 그래서 분류를 해서 이제 그거에 적절한 치료나 이제 주기적 검사의 그 주기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바이러스 카테고리라고 이제 미국의 그 영상 시스템이 있어요. 전 세계가 이 기준을 따라서 하는데 제가 보여드리면 C0, C0부터 C6까지 있거든요. C0는 뭐냐면 이 검사만으로는 불완전하다. 그래서 이거는 뭐가 소견이 있다는 게 아니라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유방 초음파는 안 하고 유방 촬영만 했는데 심하게 치밀 유방이라서 이 안에 혹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이거는 정상이라고 판정을 주면 안 되고 C0를 줘야 됩니다. 치밀 유방이니 추가 초음파 검사를 하세요. 이럴 때 이 검사만으로는 판단은 할 수 없다. 또 한 가지는 뭐 예를 들어서 석회화가 있는데 우리 유방에 생긴 돌을 석회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여러 개 모여 있는 것 중에서 미세 석회화 중에서 모양이 다 다르면서 군집성 모여 있는 석회화가 유방암에서 나타나는 석회화들의 특징인데 이제 모양이 애매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확대 촬영 좀 더 잘 볼 수 있는 추가 검사가 필요할 때도 이렇게 줍니다. 유방 촬영을 했는데 C0를 주면 추가 확대 촬영을 해서 이게 진짜 괜찮은 혹인지 아니면 확대 촬영을 했는데도 군집성 석회화라서 조직 검사가 필요한지를 판단을 해라. 그래서 이거는 C0는 완전하지 않은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이고 C1은 이제 정말 안심해도 되는 요 C1, C2는 안심해도 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잘 보시고 내 결과가 뭐였더라 한번 다시 한번 집에 있는 결과지 한번 보세요. C1은 정상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안심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C2는 누가 봐도 양성이기 때문에 뭐 양성 대부분 예를 들면 무록을 정말 단순 무록은 C2로 지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1년에 한 번 정도 하시면 돼요. 그래서 C2까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제 C3부터 이제 보통 고형 종양이나 고형 이제 종양이나 아니면 이게 무록도 약간 여러 개가 모여 있는 듯한 복합성 무록 같은 것. 여기서부터 양성일 가능성이 높은 양성 추정을 C3로 주거든요. 그래서 모양을 보자면 이게 보시면 정상 초음파 소견이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게 유방의 단면이에요. 여기서부터 보면은 제일 위에 여기 얇은 층이 고기가 피부. 그리고 이 피부 바로 밑에 이분은 지방이 별로 없으신 분인데 여기 까만 층 있잖아요. 여기가 피부 밑에 피하 지방. 그리고 여기 하얀 부분 있죠. 요만큼 여기가 정상 유방 조직이 이렇게 보여요. 그리고 그 안에 이렇게 까맣게 줄처럼 길처럼 보이는 것들이 이제 유관이 보이는 거고 정상 유방 조직 밑에 이렇게 줄무늬처럼 이렇게 지나가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근육이에요. 이게 정상 유방의 초음파 소견, 아무것도 없는 초음파 소견이 이렇게 보이거든요. 이게 이제 전체 유방을 봤는데 혹이 하나도 없고 뭐 유선이 늘어난 것도 없고
그렇다 그러면 이게 이제 C1 정상이라고 판정을 주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여기 보이죠? 여기 보면은 아주 매끈하고 넓적하고 경계가 잘 그려진 이거는 단순 무록. C2고 이런 걸 C2 누가 봐도 양성. 조직 검사도 필요 없고 그냥 1년 정도 뒤에 다시 한번 보면 되는 양성이고, 이것도 무록 중에 하나인데 이제 무록이 커지거나 여러 개가 모여 있거나 그러면 C2 또는 C3 정도 주고요. 여기 밑에 보면 얘하고 이제 화면에서 구분이 될지 모르겠지만 얘는 안에가 비어 있는 것 같은 액체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무에코라고 해요. 에코를 이제 구분을 하는데 이거는 안에 이제 약간 뭐가 채워져 있는 듯한 종양이거든요. 이거는 고형, 딱딱한 홍. 조직 검사하면은 이런 거는 섬유선종으로 나옵니다. 근데 딱딱한 홍이지만 보시면 경계가 아주 매끈하고 잘 그려지고 강낭콩 같이 생겼죠. 그래서 이런 거는 C3 정도 주는데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사진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요? 환자분들은 뭐가 없었다 생기면 아주 걱정을 하시잖아요. 근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아무것도 없다, C1 정상이다. 그럼 보통 이제 30대나 40대부터 검사를 하시잖아요. 그럼 보통 2년 정도 간격으로 초음파는 또 방사선 피해가 없기 때문에 2년 주기로 초음파 검사를 하시고, 또 유방 촬영도 마찬가지예요. 단 그 석회화 없이 치밀 유방이다 그러면 40대 이상은 2년 주기로 하시면 되고, 만약에 석회화가 있다 그러면 석회화 개수나 모양에 따라서 1년 또는 이제 좀 잘 지켜봐야 되는 석회화가 있다 그러면 6개월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C2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제가? 무록이라 그랬잖아요. 이런 단순 무록, 이런 거는 정상은 아니고 뭔가 있기 때문에, 물론 무록은 딱딱한 혹은 잘 안 변하고 안 커야 좋은 건데, 무록은 이게 액체이기 때문에 흡수가 되면 없어질 수도 있고 갑자기 커질 수도 있고, 무록은 잘 변해요. 근데 유방에 있는 무록은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유방에 무록이 커진다고 수술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근데 너무 커져서 만져져서 아니면 불편해서 그럴 경우에는 무록을 이제 주사기로 그 안에 있는 액체를 뽑아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C2 뭔가 혹이 있는데 누가 봐도 괜찮은 암 위험도가 전혀 없는 혹이다 그러면 1년 정도 검사 보시면 되고, 근데 C3 뭐가 없었는데 무록밖에 없었는데 딱딱한 혹이 생겼다. 근데 이제 대부분의 양성종양, 아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 사진. 여기서 보면은 이 사진 딱딱한 혹이지만 모양이 이렇게 예쁘게 생긴 혹들은 대부분 안 커지고 그대로 있어요. 요 밑에 사이즈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면은 1.74면 그래도 작은 건 아니거든요. 거의 2cm 다다르는데 이렇게 생긴 거라도 2cm라도 변하지 않고 10년 동안 그대로 있으면 제거 안 해도 되고 굳이 조직 검사 안 해도 돼요. 이건 굳이 조직 검사 하지 않아도 저건 자라지 않은 섬유선종 가능성이 제일 높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없었던 양성 고형 종양, 딱딱한 혹이 발견됐는데 모양이 예쁘다. 근데 이제 이게 커질 수도 대부분 안 커지만 간혹가다 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커진다는 거는 이게 뭐 암으로 변하진 않지만 그 안에 섬유선종 말고 좀 더 증식 성분이 높은 다른 성분이 들어있을 수도 있고, 그런 암 위험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는 어떤 혹이 생겼거나 뭔가 변화가 있다 그러면 주기를 조금 6개월 정도로 쇼트텀 팔로업 빨리 검사를 하죠. 근데 매번 6개월 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처음 고형 결절이 발견돼서 6개월 있다 했는데 큰 변화 없다. 뭐 1, 2mm 차이는 큰 차이 아니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번 더 6개월 봤더니 또 변화 없다. 그러면 이제 이 혹은 변화가 없는 혹이구나. 그러면 1년으로 간격을 늘립니다. 2년은 안 돼요. 왜냐하면 정상은 아니기 때문에. 뭔가 있으면 1년에 한 번, 6개월에서 새로 생긴 고형 종양이 있어서 검사를 했는데 6개월마다 봤는데 변화가 없더라. 그럼 1년에 한 번씩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건강검진에서 나오는 결과는 요 안에서 해결이 다 돼요. 그래서 새로 나 아무것도 없었고 치밀 유방밖에 안 나왔는데 이번에 제가 초음파를 해봤더니 갑자기 이런 게 나왔어요. 너무 걱정되셔서 오시는 분들이 아주 많은 다수거든요. 네, 여기까지가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받게 되시는 결과가 다 이 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정상이면 정상인대로 좋지만 정상인 분도, 제가 유방암은 누구나 생길 수 있다 그랬어요. 유전 때문에 생기는 유방암은 전체 유방암 환자의 5%도 안 돼요.
어머니가 유방암이다. 내 위험도는 2배밖에 안 올라가요. 유전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 여러 가지. 암은 한 가지 원인 때문에 생기지 않아요. 복합적인 원인인데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 예방할 수 있는 거는 음식, 기름진 거 줄이시고 야채 채소 많이 드시고 살찌지 않게. 비만도 유방암 위험 요인이거든요. 술도 마찬가지. 가끔 정말 가끔 드시는 거 괜찮은데 이게 위험 요인이 될 정도로 자주 드시면 안 되고 운동 하시고. 그래서 이제 정상인 경우에는 2년에 한 번 누가 봐도 양성인 괜찮은 혹이 있다. 대부분 무록이거든요. 무록은 10개가 있어도 무록이고 개수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크기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환자분들이 혹이라 그러면 다 무록과 양성종양, 고형종양을 잘 구분을 못 하세요. 무록이 있다 그랬는데 무록과 양성종양, 고형종양은 다르거든요. 단단한 혹인지 내가 갖고 있는 게 무록인지는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혹이 없더라, 혹이 있는데 무록이다. 아니면 양성종양 중에 고형종양인데 모양이 괜찮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그래서 처음 발견된 고형, 단단한 종양은 한두 번 6개월 간격으로 본 다음에 초음파를 변화가 없으면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 보셔도 됩니다. 대부분 변화가 없거든요. 이쯤에서 이제 질문이 많을 것 같은데요. 답을 해드릴까요? 해피라이프님, 2cm 크기 고형 결절이 1개 있으면 암일 확률이 높은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뒤에서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물론 제가 암일 위험도가 높아지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 뭐 유전도 있고, 뭐 비만도 있고, 음주도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그 증식. 잘하는 혹으로 진단받았거나 이제 수술을 한 과거력이 있던 분. 그래서 잘하는 혹에는 종류가 많거든요.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게 섬유선종. 섬유선종도 예쁘고 안 잘하는 혹이 있지만 잘하는 혹이 있어요. 잘하는 혹이 이제 진단된 분들은 유방암 위험도가 높아지고, 그런 혹이 하나 있는 사람하고 또 증식성 종양이 여러 개, 양쪽에 다발성으로 있는 분하고 없는 분하고는 또 유방암 위험도가 다르고, 뒤에서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근데 2cm 고형 결절이 있으신데 이게 한 몇 년 지켜봤는데 변화가 없다. 암일 확률은 없고요. 증식성 종양이 아니면 보통 사람과 똑같은 확률의 이제 위험도입니다. 암일 확률은 높지 않아요. 네. CKH님, 양성 확인하셨고, 양성 종양인 거 확인하셨고, 1년 후에 그 옆에 악성 3cm가 생긴 것과 석회가 생긴 거는 그 전에 있던 양성홍 영향인가요? 이제 정확하게 양성 확인인지 조직검사로 확인하셨다는 얘기죠. 조직검사도 바로 옆인지 그 자리인지 이제 구분을 해봐야겠지만, 뭐 양성 종양은 대부분 암으로 변하진 않고, 물론 암으로 변하는 양성 종양도 있어요. 비정형 성분이 들어있는 거는 10년 후 그냥 놔둘 경우 10년 후에 10% 정도가 이제 악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양성 중에서도 유방암 위험도가 높은 혹이 있는데, 이제 양성을 확인할 때 조직 검사를 하거든요. 조직 검사도 물론 정확하게 타겟을 해서 여러 군데 여러 번 해서 정확하게 진단을 했는지, 그 위치가 바로 맞는지 정확하게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양성혹, 유방암의 위험도를 높이는 양성혹도 있지만 대부분의 연관이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네. 풀꽃님, 54세 여성이고 유방 갑상선 초음파에서 갑상선에 물혹이 이제 큰 것도 있고 여러 개 있고 유방에도 크고 작은 혹이 있어요. 작년엔 조직검사 괜찮다고 유방 검사하셨고 올해도 혹이 있다. 혹들이 많이 생기는 걸까요? 괜찮을 걸까요? 네, 유방 갑상선을 보통 같이 보는 이유는 이게 이제 연관이 뭐 유방에 혹이 많은 갑상선에도 혹이 많더라. 그렇지도 않고요. 유방도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내분비 외과, 그리고 갑상선도 이제 갑상선 호르몬을 분비하는 이제 호르몬과 연관된 기관이라서 보통 유방 갑상선을 같이 하고, 예전에 우리가 유방외과, 내분비 외과, 갑상선 외과가 생기기 전에는, 지금은 좀 더 세분화됐지만 같이 봤어요. 저도 이제 대학병원에 있을 때 유방 갑상선 수술 같이, 유방암 수술, 이제 갑상선암 수술 같이 했고. 근데 갑상선에는 주로 이제
무록이 제일 많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혹이 무록이고 갑상선에 있는 혹은 이제 수술 안 해도 되는 양성 종양이 많고 물론 갑상선에도 암이 생기지만 이제 무록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유방에도 크고 작은 혹이 있는데 이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개수는 중요하지 않아요. 크기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 근데 무록이면 걱정 안 하셔도 되고 10개가 있어도 무록이에요. 근데 양성 종양은 모양하고 이제 개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 검사 주기를 이제 조절을 하거든요. 조직 검사상 괜찮다고 했다는 말은 자라지 않는 비증식성 양성 종양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근데 개수가 많으니까 뭐 1년 정도 변화 없으면 1년 정도에 한 번 보시면 돼요. 지금 체질이 있으시죠. 많다고 나쁜 건 아니니까 근데 남보다 혹이 없는 사람보다는 자주 검사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소마 베제크님 노화로 인해 그런 건지 갑상선 유방 신장에 무록들이 있어요. 네, 뭐 시간의 변화에 따라서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엔젤님 유방 검진을 어머니께서 하셨는데 암 같다고. 확실한 결과도 안 나왔는데 암이라는 말을 하니 일주일 동안 아무것도 못 드시고 주무셨어요. 조직검사 결과상 양성이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방법.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한 게 지금까지는 이제 C3까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그 다음 단계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주제를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방법 외엔 없나요? 뇌종양, 암인 것 같다 등등. 너무 쉽게 말해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확실한 결과 나올 때까지 환자가 불안하지 않게 말해주는 방법은 있죠. 있는데 그럼 제가 이거 지금 C4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C3까지는 보통은 6개월 후에 봐라, 뭐 추가 검사 나중에 해봐라 이 정도까지 나오는데 이제 C4A 이게 그대로 Suspicious Malignancy인데 그대로 직역하자면 악성 의심이거든요. 근데 C4도 이제 C4A, B, C 세 가지가 있어요. 제가 뒤에부터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게 있고 진짜 암은 C5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저렇게 암 같다 이렇게 말하려면은 C5. C5단계. 이거는 누가 봐도 정말 경험이 많은 의사가 보면은 그건 만져볼 때부터 사진상에서 이렇게 C5로 주려면 대부분 만져지거든요. 이거는 누가 봐도 딱 보통은 이제 경험 많은 외과 의사는 환자가 딱 누웠을 때부터 이거는 만질 때부터 이거는 C5겠구나 이제 생각이 되고 이제 초음파를 보면은 예상대로 C5를 줄 수 있고 이럴 때는 이제 환자한테 물론 경험에 따라 다르지만 이럴 때는 환자한테 이거는 이제 저도 이제 그 경험에 따라서 연륜에 따라서 이제 환자한테 또 너무 펠로우 때 어렸을 때는 환자분한테 빨리 해서 빨리 수술까지 해드리고 싶어서 조직 검사하고 그때는 펠로우 때도 제가 바로 조직 검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땡겨서 해드리는 스타일이거든요. 확진을 저는 알지만 확진을 해드려야 그다음에 수술이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저는 빨리 해드리면 다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환자가 아직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소식을 전하는 방법도 의사들도 요새는 그게 이제 수업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저희 때는 그런 게 나 배드 뉴스를 어떻게 환자한테 전달할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이분을 빨리 진단해서 확진해서 수술에 빨리 이제 수술하는 시간을 수술에 시작하는 시간을 줄여주는 게 저는 가장 친절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또 정답은 아니거든요. 환자가 이거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조금 줘야 되는데 당일에 조직 검사하고 또 조직 검사 결과도 그때는 대학병원이라서 이제 프로즌이라고 응급 검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정말 막 열정이 넘쳤을 때는 응급 검사를 해서 그 자리에서 이제 진단, 확진까지 해드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좋지만은 않은데 저렇게 암이라고 말하려면 C5라고 해야 되고 C4에서는 저렇게 좀 경솔하게 말을 하면 되진 않고요. 그리고 C6는 뭐냐면 이미 암으로 확진된 경우. 조직 검사를 했는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뭐 항암 치료를 하거나 항암 치료 반응이 얼마나 좋은지 아니면 수술까지 기간이 남았는데 중간에 이제 초음파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C6를 줍니다. 암인 걸 알고 있는 상태에서 초음파를 보는 경우. 이제 암인 경우는 이렇고요.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가 다시 돌아가면 이 C4예요. 대부분 조직 검사를 하는 단계가 C4거든요. 근데 여기서 문제.
여기 이름은 C4가 악성, Suspicious Malignancy라고 해서 악성 의심이지만 대부분의 이렇게 조직 검사를 시작하는 단계는 C4, A, B, C로 어떻게 나누냐면 이 C4 이렇게 좀 이쁘지 않은 정말 경계가 명확하고 그런 게 아니라 좀 이쁘지 않은 거를 조직 검사했더니 조직 검사 한 거 중에 3%에서 10% 정도는 암이 나오더라. 결과론적으로 통계를 낸 거예요. 그리고 요거보다 좀 더 못생긴 이쁘지 않은 걸 조직 검사했더니 50%까지 유방암이 나오더라. C4C, 그러니까 C5, 아까 C5가 제가 암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C5를 주기에는 그렇게 암의 전형적인 모습은 아니지만 C3, 그 양성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한, 이게 다 C4의 카테고리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우리가 조직 검사를 하는 종양은 C4A가 훨씬 많아요. C4A가 훨씬 많은데, 그럼 이거를 조직 검사할 때 환자분한테 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건 맞지 않아요. 왜냐? 3에서 10%지 이 10%라는 게 좀 높아 보이지만 C4A는 누가 봐도 대부분 양성이거든요. 10%는 좀 제가 보기엔 과한데, 왜냐하면 암도 대부분 이렇게 암같이 생긴 암도 있지만 아주 초기에 발견하거나 정말 이렇게 혹을 형성하지 않고 이렇게 퍼져 있는 암이거나 그다음에 또 예쁘게 생긴 암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대부분 우리가 조직 검사가 필요한 종양에서 C4A를 이제 환자분한테 설명할 때는 암일까봐 조직 검사한다고 설명하는 건 맞지 않고요. 이제 증식성 종양, 증식성 종양 중에 제거해야 되는 종양이 있고 그냥 놔둬도 되는 종양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대부분 C4A를 검사를 하면 뭐 제거해야 되는 종양도 있지만 제거 안 해도 되는 뭐 섬유낭종성 병변이라고 섬유질하고 이제 무록 섞여 있는 것도 C4A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설명하느냐가 저런 환자분들의 불만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C4A를 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한 건 저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고 맞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암일 가능성이 훨씬 현저히 낮기 때문에 이거는 양성 종양일 가능성이 훨씬 높은데 양성 종양 중에도 제거를 해야 되는 유방암 위험도가 높은 제거를 해야 되는 종양이 가능성이 있어서 조직 검사를 하는 겁니다. 라고 보통 설명하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뭐 스타일도 다르고 이제 환자분이 또 어떻게 또 아예 나오지 않는 경우는 아니니까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좀 신중해야죠. 그래서 C4는 대부분은 양성인 경우가 훨씬 많다. 물론 C4C 주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요. 보통 C5 명확한 경우가 더 많아서. 근데 대부분 우리가 조직 검사 하는 경우는 C4A가 제일 많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아까 아이디가 안 보이네요. 위에 아이디가 안 보이는데, 이제 답이 됐나요? 이제. 그래서 C5가 그래서 보면은. 요 모양이 어떻게 보이냐면요. 아까 제가 C3로 보여드린 그 섬유손종이라고 했던 거는 좀 이렇게 넓적하게 경계가 명확한 거 기억나시나요? 근데 요거 보면 보세요. 좀 넓적한 거보다는 위아래로 좀 통통해졌죠. 그리고 모양도 약간 몽글몽글 이렇게 해줬어요. 이게 보통은 그런 넓적한 옥들이 있다가 좀 뚱뚱해지면서 커진 거예요. 그러면 C4A. 근데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C3였는데 그럼 평생 C3냐? 그렇지 않고 C3여서 놔뒀는데 1년 있다 봤더니 갑자기 모양도 뚱뚱해지면서 커졌다. 그러면 C4A로 바뀌어요. 혹이 변화하는 혹은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럼 단계가 올라가는 거고 얘는 이렇게 C4A라서 조직 검사했는데 이 정도는 대부분 이제 떼야 되는 혹일 가능성이 높고요. C4A, C4B 이렇게 있는데 근데 애매해서 조직 검사를 했는데 안 떼도 되는 혹으로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그 제거 안 하고 6개월 있다 보죠. 6개월 있다 봤는데 조직 검사 하고 나면 좀 작아지고 예뻐지는 게 정상이거든요. 변화가 없어. 그러면 C4A에서 단계가 그대로 C4A가 아니라 C3로 내려갑니다. 처음에 모양은 안 예뻤어. 하지만 지금도 그 모양이고 다음에도 그 모양이고 1년 동안 변화가 없네? 그럼 C3로 줍니다. 그래서 C4랑 C3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그리고 보는 사람에 따라서 나는 내가 보기엔 C3인데 내가 보기엔 C4A인데 좀 다를 수가 있는 게 C3, C4A 그 단계고요. 그리고 이제 임상의사 C3지만 만져지는 게 그 부분을 만졌더니 뭐 임상 증상,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에
이제 만져지는 게 좀 단단하게 예쁘지 않게 만져진다. 그럼 그것과 조합해서 모양은 C3지만 C4A를 주고 조직 검사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모양은 C3 같지만 뭐 갈색 분비물이 나온다든가 피가 같이 나온다든가 이런 임상 증상이 복합돼서 같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C4A가 중요하고요. C3 그 전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C4A 단계에서는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이 종양들이 지금 C4A 대부분 제거해야 되는, 암은 아니지만 암 위험도가 높은, 그리고 증식한 자라는 증식성, 대부분 복합성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혹이거든요. 종양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저 C4A나 C4 이상, 물론 당연히 유방암도 그렇지만 C5도 그렇지만 이렇게 C3 말고 그 윗단계의 카테고리로 분류가 됐다. 그럼 조직 검사를 해야 돼요. 이게 괜찮은지 안 괜찮은지, 놔둬도 되는지, 제거를 해야 되는지. 조직 검사로 확진을 하는데 대부분 총 조직 검사를 해요. 총 조직 검사라고 이렇게 총 조직 검사는 진짜 총으로 쏘거든요. 바늘인데 총처럼 탕 쏘는 건데 아파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확진을 하려면. 근데 환자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게 뭐 총 조직 검사를 해서 건드리면 암이 퍼진다면서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어디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하지 않으면은 확진이 안 되는 걸요. 유방암 물론 경험이 많으면 만져볼 때부터 초음파를 볼 때부터 아 이거는 100% 암이구나 알지만 이거를 확진을 해야 중증 등록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환자 그래야 이제 혜택도 받으시고 수술도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증거가 남아 있어야 돼. 그거는 조직을 직접 채취해서 병리과 의사가 현미경으로 판독을 해서 암 확진이 되어야 그 다음에 이제 진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C4A부터는 조직 검사로 확인을 해서 이게 놔둬도 되는 혹인지 아니면 제거를 해야 되는지.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석회화나 이런 그다음에 조직 검사하기엔 너무 작은데 이거는 떼야 될 가능성이 좀 높은 이쁘지 않은 혹이다. 그럼 진공흡인 생검으로 이제 그리고 또 누가 봐도 이거는 조직 검사 생략하고 떼야 되는 혹 이런 보면은 이런 거 중에서 뭐 이 정도는 조직 검사 하고 떼도 되는 혹이에요. 암일 가능성이 없지만 떼야 되는 혹, 자라는 혹 이런 거는 조직 검사 왜냐면 2번 찌르는 게 조직 검사가 많이 아프거든요. 진공흡인 생검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만모통 보통 많이 아시잖아요. 제거하는 건 별로 안 아픈데 총조직 검사 진단하는 게 아파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이제 싫어하시고. 근데 정확하게 진단을 해야 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진은 조직 검사가 꼭 필요하다. C4A 이상은 조직 검사를 해야 됩니다. 조직 검사의 결과에 따라서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제 C4A도 양성 종양이잖아요, 대부분. 근데 거기서도 두 가지로 나눠요. 조직 검사 했더니 비증식성, 이게 좀 전에 얘기했던 섬유 낭종성 병변, 뭐 섬유화 이렇게 자라지 않는 혹은 C4A라도 지켜봅니다. 근데 여기서 증식성 종양은 종류가 많거든요. 섬유선종, 경화성 선증, 뭐 관내 유두종, 개화성 관증식증, 중증도 관증식증. 근데 이런 증식성 병변은 물론 하나의 성분이 들어있는 경우보다는 여러 가지가 섞여 있는 복합성 병변이 많고요. 단순 섬유선종보다 이런 복합성 증식성 종양은 유방암 위험도가 더 높고 대부분 또 이런 거는 하나만 있지 않거든요. 이제 체질이 있어서 이런 게 여러 개 양측성으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또 이렇게 다발성으로 있는 경우는 또 섬유선종이 하나만 있는 분보다 더 유방암 위험도가 높고 여기서 또 비정형이 있느냐 없느냐. 비정형은 이제 일반적이지 않은, 이쁘지 않은, 암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세포와는 다른 예쁘지 않은 세포들이 포함될 경우는 이럴 경우는 증식성 종양은 유방암으로 변하진 않지만 비정형이 있는 증식성 종양은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비정형 관증식증은 그대로 놔두면 제거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면 10년 후에 10%에서 유방암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거할 때 완전히 깨끗하게 제거하고 비정형이 없어도 증식성 성분이 복합돼 있거나 변화가 있거나 사이즈가 큰 경우에는 제거하고요. 비증식성 종양은 그냥 관찰로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보고 이제 다시 중간에 설명드릴까요? 네.
네, 배제크님 성격이 급해서 빨리 알려주는 게 좋아요. 네, 이제 저도 성격이 좀 급한 편이고 저는 이제 환자분이 치료가 중요하잖아요. 진단도 물론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진단해야 치료가 되지만 이제 나쁜 소식을 전할 때 이제 이거 누가 봐도 암인데 이제 환자분이 넌지시 얘기해 드리죠. 이제 나쁨이 좋지 않습니다. 예쁘지 않아요. 이렇게 설명드리고 거기서 이제 이거를 부정하시는 분이 있고 암은 아니죠. 이렇게 제가 힌트를 드렸는데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으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이제 어느 정도 올 때부터 한 6개월 전부터 만져졌는데 커졌는데 내가 걱정돼서 못 오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분들은 본인이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오시고 아니면 처음부터 이제 보호자랑 같이 직계 보호자분이랑 이제 남편분이나 이제 뭐 따님이나 아드님 같이 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원래 암인 결과를 설명드릴 때는 항상 보호자분 같이 오시라고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 조직검사하는 단계에서부터 보호자랑 같이 오셨을 경우에는 이제 그 상황을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리죠. 크리스탈님, 수유 중 국가 검진 후 친밀도가 커서 유방 초음파 후 유관 내 1.3cm 이제 종양이 발견되셨고요. 위험할 수 있나요? 근데 수유 중에 발견된 거는 보통 저지 수유 중에 초음파를 보는 경우에는 유선도 늘어나 있지만 젖도 이제 혹처럼 이렇게 뭉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1.3cm 종양이 모양이 안 예쁜 경우, 물론 수유 중에도 임신 중에도 암은 생기지만 정확하게 보는 게 중요한데 이제 수유 중에 젖이 뭉쳐서 이제 갈락토실이라고 유류, 유선류 젖이 모여서 생긴 혹이 있고 그다음에 임신 중에는 원래 있던 섬유선종 증식성 종양들이 호르몬 영향을 받아서 조금 커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모양에 따라서 다르고 조직검사가 필요한 경우는 조직검사를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초음파를 이제 경험에 따라서 이거는 젖이 모인 유선류다 아니면 괜찮은 양성 종양이니 나중에 단유한 다음에 초음파 다시 보고 결정하자. 이거는 암 위험도가 높으니 지금 단유하고 조직검사 하자. 이걸 잘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엔젤님, 유방암 검진에서 유명한 의사는 초음파 기계가 중요한가요? 아니면 초음파 보는 주치의 능력인가요? 제가 가는 유방외과는 예약이 거의 6개월 전에 해야 돼요. 경력이 많으신 분인데 경력 때문일까요? 초음파는 기계도 천차만별이지만 보는 사람이 제일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기계를 갖다 놔도 내가 아는 만큼 보이거든요. 그럼 그 기계는 무용지물이고요. 아무리 잘 보는 사람도 정말 안 좋은 구분이 안 가는 정말 오래된 사양이 낮은 기계를 갖다 주면 잘 볼 수가 없어요. 좋은 기계는 기본이고 이제 검사하는 의사의 경험과 여러 가지 학문적 바탕을 토대로 이제 혹만 보는 게 아니라 이게 영상의학과와 외과가 보는 초음파가 좀 다른 건 있는데요. 영상의학과 선생님은 이제 화면을 보시는 분이고 저희는 수술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외과는 수술을 할 걸 생각을 해서 이제 이쁘지 않은 혹이 있을 때 이 혹의 주변과 주변 이제 유관과 어디까지 수술 범위까지 보기 때문에 좀 다른 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보는 사람의 경험이지만 초음파도 중요하다. 좋은 기계는 기본이고 기본으로 깔고 가야 돼요. 나쁜 기계로 잘 볼 수 있는 사람은 없고 그리고 당연히 경험마다 기계도 다르지만 더 중요한 거는 보는 사람이 경험이 천차만별이죠. 모든 직업이 그렇지 않나요? 모든 직업에 정말 초보자 수준부터 입문자부터 정말 고수까지 다 있잖아요. 제가 한번 고수에 대해서 유방외과의 고수에 대해서 이제 레벨에 대해서 한번 쫙 레벨을 나눠줘 그런 강의 안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보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풀꽃님, 유방 조직 검사상 양성인데 이 질문 지금도 하시네. 제가 좀 전에 바로 설명을 드렸는데 조직 검사 자체가 추후에 해로운 영향을 끼치지는 뭐 건드려서요. 조직 검사는 물론 이제 맘모톰, 진공 흡인 생검은 나중에 한 자국이 남아요. 하지만 조직 검사는 굵지만 그 자국이 남을 정도로 그렇게 굵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조직 검사는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확진을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고요. 이것 때문에 암이 퍼진다 그건 말도 안 되고 진단을 해야 암 치료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무분별하게 조직 검사를 할 필요는 없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꼭 조직 검사로 확진을 해야 됩니다. 간유리 의명이 15mm에서 18mm로 커지고 경계도 또렷했다고. 이건 악성 종양이겠죠. 추가 검사를 꼭 받아야 할까요? 간유리 의명이라는 말은 이제 폐에서 보통 쓰거든요. 유방에서 저런 말을 안 쓰는데 폐결절인가 봐요. 박지연님. 그리고 제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외과와 그 영상의학과의 차이를 말했잖아요. 저는 제가 지인이 있을 때 항상 설명을 해드려요. 뭔가 저 지금 15mm, 18mm 좀 큰 편이에요. 1cm가 넘잖아요. 근데 더 작은 게 있어요. 구분을 잘 못하겠는. 이럴 때는 호흡기 내과와 흉부외과가 보는 소견이 달라요. 흉부외과가 이제 폐에 암 수술하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외과가 보는 게 좀 더 저는 임상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호흡기 내 두 분 다 물론 직접 검사를 할 수는 없어요. 영상 CT를 흉부 CT를 보고 이제 판독을 하고 판독을 하는 사람은 영상의학과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수술을 결정하는 수술을 집도하는 선생님이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하고 암일 가능성이 높은 혹을 좀 더 빨리 발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15mm는 원래 작지 않았고 18mm 커졌고 모양이 예쁘지 않다. 그러면은 추가 검사 받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흉부외과 지금 호흡기 내과 다니신다 그러면 흉부외과 진료는 저는 좀 추천하고 싶네요. 저스트뮤직님 검진에서 2.5cm 결절이 발견되었다면 조직검사를 꼭 받아야 할까요? 이거 오늘 제 강의에 답이 있잖아요. 결절 중에서 낭성결절, 무록이다. 그럼 조직검사 안 해도 돼요. 무록은 4cm가 돼도 조직검사 할 필요가 없고 근데 1.5cm 결절이 발견되었다. 근데 모양이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넓적하게 강낭콩처럼 예쁘다. 근데 처음 발견됐다. 근데 사이즈가 좀 큰 편이긴 하죠. 근데 저스트뮤직님 연령이 어떻게 되시나? 저런 섬유선종도 호르몬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보통 10대, 20대 이렇게 생리를 처음 시작하고 여성 호르몬이 왕성하게 나오는 연령에서는 저 2.5cm 결절이 모양이 예쁘더라도 커질 가능성이 좀 더 있고요. 이제 폐경이 가까우신 여성에는 그대로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모양이 딱딱한 혹이라도 무록이면 당연히 조직검사 안 해도 되고요. 딱딱한 혹이라도 모양이 예쁘면 6개월 정도 지켜보고 커지면 그때 이제 조직검사 받아도 돼요. 모양이 이쁘지 않다, 좀 몽글몽글하고 좀 커질 것 같은 모양이다 그러면 제거해야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커지기 전에 조직검사 하는 것도 방법이죠. 네, CKH님 1년 안에 생긴 상피내암인데 림프절 전이도 있다는데 오래되면 침류로 바뀌는 건가요? 아니면 두 가지 성질이 있는 상피내암으로 생긴 건지요? 1년 전에 없었는데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됐고, 근데 상피내암은 보통 림프절 전이가 없거든요. 근데 이제 오래되면 침류로 바뀌죠. 네, 상피내암 보통 침류로 진행하는데 저게 조직검사에서 상피내암이라고 끝까지 수술하고 나서도 상피내암이 아닐 가능성도 있어요. 보통 림프절 전이는 상피내암에서는 없는 경우가 많고, 물론 빈도는 낮지만 있는 경우도 있는데 상피내암으로 진단을 했지만 이제 이걸 마이크로 단위로 잘라서 최종 결과 다 떼고 난 거, 다 떼고 난 조직을 또 조직 검사하잖아요. 그게 중요해요. 거기서는 림프절 전이가 있다 그러면 보통은 이제 침윤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예를 들어서 상피내암, 림프절 전이 없는데 상피내암이다. 놔두면 침윤성으로 바뀌죠. 네. 그리고 침윤성 암으로 나왔다고 해도 그 주변에는 상피내암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김지혜님, 건강검진 후 미세석회하라고 초음파상으로는 안 나오고 확대 촬영을 했는데 6개월 추적 환자 소견인데 조직검사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초음파상으로 미세석회하는 아주 많지 않으면 안 나와요. 그리고 혹을 동반하지 않으면 안 나오는데 미세석회하라는 거는 석회하라는 건 돌이라는 얘기거든요. 미세석회하라는 건 작은 거예요. 1mm 이하에. 근데 미세석혈하고 다 나쁜 건 아니고 확대 촬영을 했는데 6개월 있다 보자는 거는 당장 조직검사 해야 될 정도는 아니다 거지만 미세석혈하고 모여 있기 때문에 6개월 후 변화를 있는지 보자는 거죠. 6개월 후 봤는데
지금 처음 발견됐지만 이게 언제 생긴 건지 모르잖아요. 6개월 후 봤는데 똑같이 그대로, 개수도 그대로, 모양도 그대로. 그러면 또 추적 관찰. 계속 6개월 보는 게 아니라 이제 1년으로 늘리겠죠? 근데 그렇게 간격을 늘리는 거고요. 왜냐면 유방 촬영은 몸에 안 좋거든요. 방사선 쬐는 거라. 근데 6개월 후에 봤는데 갑자기 개수도 확 늘어나고 모양도 하나하나씩 보니까 확대해서 보니까 하나하나의 석회화 모양이 다 이질적으로 다르고 그러면 조직 검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딱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환자의 소견에 따라서 그리고 혹의 시간적 변화, 모양 변화, 개수 변화에 따라서 이제 치료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결과가 종양, 석회화 너무 놀라지 마시고요. 어떤 석회화인지 이게 언제부터 있었는지 미세석회화라는 거는 분집성 미세석회화, 모여있는 미세석회화가 암의 특징이라 환자분들이 미세석회화라는 말만 나오면 너무 걱정을 하시는데 미세석회화라는 거는 그냥 작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게 떨어져 있을 수도 있고 약간 모여있지만 암의 모양이 아닐 정도로 있는 경우는 추적 관찰, 검사했는데 별 변화 없다. 그러면 이제 계속 추적 관찰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제가 다음 슬라이드 보면은 C5가 누가 봐도 암인 거고 C6는 이미 조직 검사를 한 암인 줄 알고 보는 초음파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사진을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은 여기 보세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다시 보여드릴까요? 잊어버리셨을까봐. 이렇게 이 정도는 C4 약간 통통하고 몽글몽글한 거 이것들 다 C4, C4B, C4 조직 검사 해야 되는 양성 종양이거든요. 근데 더 예쁜 거는 여기 이 조그만 거 보이죠? 이건 단순 무록. 이거는 큰 무록 2개 붙어 있는 거. 얘는 딱딱한 혹이지만 C3 조직 검사 안 해도 되고 지켜봐도 되는 거. 하지만 다시 볼까요? 암은 어떻게 생겼나? 여기 보세요. 이 경계가 어딘지 잘 못 찾겠고 넓적하지 않고 어때요? 위로 키가 커요. 암의 특징이 우리 전문 용어로는 taller than wide라고 하거든요. 키가 크다. 옆으로 넓지 않고 위로 넓다. 위로 삐죽하게 자란다. 그리고 경계가 보시면은 어디가 경계인지 모르게 모호하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것도 다른 암의 특징이거든요. 얘는 삐죽하진 않지만 옆으로 울퉁불퉁하고 불규칙해요. 그래서 이게 둘 다 다른 케이스인데 둘 다 암인 거예요. 그래서 암은 초음파에서 저렇게 보여요. 그래서 검진 결과에서 없던 게 생겼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가 생겼다는 건지 낭성결절이다. 낭성결절은 무록이라 그랬어. 걱정 안 해도 돼. 대신 정상은 아니니까 남들 정상인 사람은 2년에 한 번 검사하지만 나는 1년에 한 번은 검사해야 돼. 그리고 새로 고형결절 딱딱한 혹이 생겼네. 근데 모양이 그럴 때 초음파 사진도 있고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CD 보통 갖고 계시지 않나? 초음파 볼 때 이제 설명을 좀 해달라고 하세요. 설명 들으실 때 모양이 괜찮은지. 지금 보신 것처럼 그 콩처럼 넓적하게 경계가 매끈하고 사이즈 변화가 없는 거는 그냥 주기적 관찰로 충분하고요. C4라고 해서 걱정하실 필요 없다. 대부분은 암이 아니라 암보다는 제거해야 되는 제거 가능성이 있는 제거할 수도 있는 이런 증식성 종양이라서 제거할지 안 할지 그냥 놔둬도 될지를 보려고 하는 검사가 더 많다. 훨씬 많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물론 암인 경우에도 총조직 검사로 확진을 해야 그다음 이제 암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겠죠. 자, 건선박님. 건선 있으신가 봐요. 유방통증으로 진료 결과 염증이라고 하는데 자가면역으로 일한 것이라고 들었어요. 아마도 이제 유가종성, 유선염, 유방에 생긴 염증을 유선염이라고 하는데 염증은 보통 외부 뭔가 균이 있거나 아니면 상처를 통해서 균이 들어가거나 외부 원인이 더 많거든요. 유방에 생긴 염증은 보통 수유부한테 많이 생겨요. 임산부 이제 수유할 때. 왜냐면 아기가 계속 강한 힘으로 빨고 유두에는 이제 신경 혈관이 모여 있고 유두는 피부도 약하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또 깨물기도 하고 그래서 상처를 통해서 아이 입에 있는 균, 피부에 있는 균이 들어가서 이제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고 그리고 함몰유두 있잖아요. 우리 함몰유두는 이렇게 해부학적 구조상 이렇게 인대가 짧아서 유두가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환자분들이 그 안에 뭐가 낀 줄 알고 막 열심히 깨끗하게 씻느라고 막 판에다가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고. 근데
대부분 뭔가 외부에서 상처나 피부를 통해서 들어간 균, 원인이 있어요. 염증은. 근데 원인 없이 내부, 유방 내부의 원인 때문에 생기는, 자발적으로 생기는 게 유가종성 유선염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본인이 체질이 그런 거기 때문에 단순 원인이 있어서 생긴 유선염은 그 원인을 제거해 주면은 농약이랑 이런 걸 제거해주고 항생제 쓰면 금세 나아지고 다 잘 재발을 안 하거든요. 근데 유가종성 유선염은 내부 원인, 뭔가 뭐 원인은 정확하지 않아요. 뭐 분비물에 의해서 그럴 수도 있고 재발을 잘하고 조그만 자극에도 쉽게 염증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저희 병원에도 몇 분 다니시는데 항상 교육이 중요해요. 나의 너무 자극. 온도 자극, 그다음에 물리적 자극, 너무 꽉 끼는 것도 안 좋고 염증이 생길 만한 모든 자극을 최소화하고 염증이 진행된 것 같다. 그럼 초기에 빨리 이제 대처를 해야 돼요. 약도 빨리 드시고. 그래서 제가 오늘 환자분들이 이제 너무 잘 모르고 걱정하시는 것보다는 대부분은 이런 거니까 없던 게 생겼어도 C3면 걱정 안 해도 되고 C4이면 결과에 따라서 이제 보통 지켜보는 경우가 그래도 많고 제거해야 되는 혹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장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거 자가검진. 내가 직접 만져서 발견하는 암은 유방암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방암은 보통 잘 만져보면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그렇게 볼륨이 크지 않기 때문에 한 1cm 정도면 만져져요. 유방암은 2cm까지가 1기거든요. 1기에 내가 직접 발견하는 암. 그런데 자가검진 안 하시는 환자들 진짜 잘 안 하시는 의사들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은 이 자가검진의 중요성을 잘 모르시는데 왜냐하면 의사들도 저는 분명히 만져지는데 이거 못 만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만져지고 제가 항상 이 슬라이드를 넣는 이유는 이거 강의 보고 선생님 제가 만져봤더니 발견했어요. 해서 진단됐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한 달에 한 번 보통 생리 끝나고 3일에서 5일 지난 다음에 유방이 한 달 중에 제일 작고 부드러울 때고요. 그리고 누워서 만져야 가슴이 그래도 펴지니까 잘 만져지고 문지르듯이 여기 손바닥인데 이쪽은 둔하니까 앞쪽 세 손가락 여기로 이렇게 문지르듯이 만지시는데요. 우리 마사지사나 목욕탕의 세신사분들이 유방암 많이 발견해요. 그렇게 똑같잖아요. 제가 누워서 하라 그랬고 문지르듯이 하라 그랬고 그분들이 항상 이렇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많이 발견하는 거예요. 이렇게 만지다 보면은 내 정상 평소에 가슴이 이렇게 만져지는구나를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유방암이 생겼을 때 물론 암이 딱 이렇게 삐죽하게 아까 생기는 암도 있지만 넓적하게 생긴 암은 좀 더 커질 때까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도 이렇게 뭔가 단단하게 좀 다르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내 가슴이 이렇게 만져졌는데 뭔가 변화가 있구나, 좋지 않구나 이걸 아시려면 한 달에 한 번. 원래는 생리 후 3일에서 5일 정도에 만져보셔야 되는데 폐경되신 분들은 생리가 없으시니까 날짜 정해서 잊어버리지 않는 날로 정해서 적어도 한 달에 한 번. 근데 마르신 분들은 샤워할 때 서서도 괜찮아요. 샤워할 때 자꾸 잊어버리시면 샤워할 때 비누칠해서 이렇게 만져보시고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누워서 이렇게 만져보세요. 오영도님, 석회암은 왜 생기는 거예요? 예방법은 없나요? 석회암 우리 돌 왜 생기는지 모르잖아요. 그냥 체질이에요. 근데 예방법은 없고요. 근데 돌이 있다고 나쁜 건 아니고 내가 뭘 많이 먹어서 또 뭘 안 먹는다고 안 생기지 않아요. 근데 있다고 나쁜 건 아닌데 다른 데는 돌이 생기면 아프잖아요. 우리 요로결석, 담낭결석 이런 거 아프잖아요. 유방에는 돌이 있다고 아프지도 않고 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암에서도 나타나는 돌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모양이 괜찮은 돌인지 아니면 주기적으로 좀 더 자주 검사해야 되는 돌, 석회암인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유방 촬영을 하는 거고, 그래서 유방 촬영에서밖에 돌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 아픈 검사를 굳이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혹은 우리나라는 다 치밀 유방이기 때문에 초음파를 같이 해야 되는 거고, 이제 건선방님이 이걸 마지막 질문으로 하고 제가 답을 드릴게요. 혹이 딱딱해서 조직 검사 후 도관 확장증을 동반한 섬유낭종성 병변이라고 합니다. 6개월마다 추적 관찰하라고 해요. 암으로 발전 가능성이 없습니다. 제가 도관 확장증은 유관,
도관이 이제 유관이거든요. 유선, 전 나오는 길 유선이 좀 늘어났다는 거고, 섬유 낭종성 병변이 정말 제일 흔하게 많이 생기는 유방의 양성 종양. 6개월마다 할 필요는 없고요. 한두 번 6개월 하다가 검사하다가 1년을 바꾸셔도 돼요. 섬유 낭종성 병변은 제거 안 해도 되는 비증식성 양성 종양 중에 가장 흔한 종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좀 걱정하실 만한 건강검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오기 전에 이제 그 뉴스를 잠깐 봤는데, 인터넷 뉴스요. 뭐 베트남의 연봉 얼마에 우리나라 의사들이 몇 명이 지원했다더라. 이런 좀 안타깝더라고요. 저도 의사의 한 사람이지만 저도 아플 때 병원 가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정말 수준이 높고 정말 편리하게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한 사람의 잘못된 판단으로 이렇게 지금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진 않았지만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고 이런 좋은 시스템을 누구의 희생으로 생기지 않아요. 의사들은,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 희생 정신도 있고 책임감도 강합니다. 그거를 무조건 하라 그래서는 안 되고요. 필수과를 안 하는 이유는 물론 직업의 만족도도 있지만 힘들고 그거에 대한 대가가 없는데 누가 하겠어요. 근데 의대생을 많이 뽑는다고 필수과를 지원하지 않아요. 힘든 과, 흉부외과, 저도 힘든 외과를 나왔지만 제가 봐도 흉부외과 선생님은 레지던트 때 잠도 못 자고 새벽에 응급실 콜도 얼마나 많고,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현실이 참 그렇습니다. 좋은 의료 시스템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고, 지금이라도 이제 어리석은 판단을 조금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슈퍼맨 같은 분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오늘 강의 많이 도움됐길 바라고 다음에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